네, 오늘 월요일장 이제 개장 3분여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의 움직임 보시면 카카오그룹주의 오늘 동향이 가장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서버 32,000여 대가 화재로 인해서 다운됐고요. 오늘 일단 업무 시작하기 전에 가까스로 이 카카오톡의 서비스들은 일단 모두 복구가 됐습니다. 동영상, 이미지, 파일 발송 이런 부분들은 좀 복구가 됐고 여타 다음 관련한 서비스에서 복구되지 못한 서비스들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가 현재 6.8%의 급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나란히 8% 이상의 낙폭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낙폭이 3%까지 나오는 기술주의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하이브의 주가 4% 약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쪽은 방산주 일부 종목과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신한지주가 1%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9%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신라젠의 움직임 오늘까지 상한가 시세가 나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거래 재개한 이후에 신라젠이 2연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죠. 오늘 출발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이 신라젠의 주가 역시 상한가 시세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18,300원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의 네옴시티 관련주의 움직임도 좀 악재를 받는데요. 한미글로벌이 20% 넘게 급락하면서 25,000원대의 동시호가 움직임 보여주고요. 다스코가 4.7% 하락으로 5,700원 선에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 속에서 긴축 수혜주들은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고려 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나란히 1%에서 2%의 상승 출발 앞두고 있고요. 제주은행이 1.6%, 푸른저축은행 0.6%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 기업 상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유럽과 미국 쪽의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미국장이 다우가 1%, 나스닥이 3%까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시건대가 집계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개월 만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물가 피크아웃 정점론이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 상승이 일어났고 미국 주식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물가 지표 정점론과 이 깨지지 않는 그 CPI 기준의 8%대 마의벽 이 사이에서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11월, 12월 FOMC 가시권에 들어오는데 긴축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 시장에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전망까지도 또 한 번 제기가 됐었죠. 그리고 미국장에서 애플과 테슬라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아이폰 14와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에 대해서 비관론이 제기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 주식시장의 변동성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지수 바닥을 잡아줄지 여부, 수급적인 변화들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출발 상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지수 오늘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오늘 시초가 1.15% 하락으로 2187선이었고요. 현재는 이보다 낙폭이 조금 더 키워지면서 1.41% 하락합니다. 2181.37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장에 워낙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코스닥이 4%까지 금요일장에 상승을 하면서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이런 좀 시장의 주춤한 움직임들 일부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가 1.57%의 하락이었고요. 667에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역시 좀 더 키웁니다. 1.98%,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664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오늘장 일단 매도 출발하는데요. 10일 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합니다. 외국인 기관 유가증권 시장 양대 수급 주체의 매도세로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5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78억 원어치의 매도를 보여줍니다. 6천억 원 넘게 금요일장 매도했었던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는데요. 383억 원어치의 개인 쪽에 매수세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 수급 주체 매도세가 서비스 업종,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긴축의 피해주와 수혜주 쪽에 동반한 외국인 기관의 매물이 눈에 띄고 있고요. 운송장비 역시도 외국인 기관 쪽에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외국인 기관 쪽에 동반한 매수세 나오고 있는데요. IT주 오늘 흐름도 주목해서 보시죠. 코스닥의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 금요일장에서는 사줬는데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관 쪽에서의 매도 압력이 좀 더 크고요. 118억 원어치의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37억 원 소폭의 코스닥 주식 파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합니다. 162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익 거래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비차익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거의 전체 프로그램 매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차익 쪽에서 2,830억 원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전체 프로그램 매도 2,836억 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수치가 코스닥이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차익거래 쪽에 소폭의 매수 그리고 비차익 쪽에 매도가 더 크게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 모두 4천억 원대의 현재 4,053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네옴시티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한을 지금 무산시켰습니다. 일단 일본과 태국 쪽은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달 말 또 11월 초 예정되어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좀 흘러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무산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무산되면서 오늘 건설주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고 현대건설의 낙폭이 8%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과 기계 그리고 전기가스와 화학업종에 대한 오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보시면 의료정밀 업종의 소폭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0.67%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덴티움의 주가 1.5% 상승하면서 의료정밀 업종 상승을 이끌고 있고 SD 바이오센서도 현재 1% 넘는 상승을 기록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 업종의 낙폭이 가장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를 포함해서 게임주의 낙폭이 오늘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종이 목재와 기계 장비, 운송 장비 부품 업종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인터넷 업종은 현재 상승을 기록합니다. 2.8%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줌 인터넷과 가비아, KINX 같은 종목군들이 10% 넘는 큰 폭의 급등입니다. 특히 줌 인터넷이 17%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출판 매체 복제 업종, 통신 서비스 업종, 정보기기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카카오 여실히 악재를 봤습니다. 신저가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또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의 낙폭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카카오 지난 금요일장의 반등 이후에 개파락 출발하면서 현재 9%까지 낙폭을 키웁니다. 9% 하락세를 띠면서 46,800원 선의 움직임,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IT 업계 사상 초유의 먹통 사태였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4분기의 매출도 1에서 2%의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단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카카오 그룹주의 움직임 추세적으로 좀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LG화학과 삼성물산 대형주 가운데서 이들 종목이 2%까지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낙폭 제한적이고요. 보합권입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 띄고 있는 가운데 하락 압력이 좀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카카오 그룹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타 게임주로의 낙폭으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8%의 하락, 펄어비스가 3.9%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밖에 IT주들 또 바이오주들의 일부 하락세, 리노공업과 HLB가 2%에서 3%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컨텐츠 기업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2% 이상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터리 쪽은 최근에 폐배터리나 리튬주를 중심으로 해서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가 눈에 띄죠. 에코프로 BM입니다.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그려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위쪽으로 20일 이평선 위쪽으로는 지금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 이후에 상승 추세 계속되고 있는 에코프로 BM 오늘 2% 넘는 상승이고요. 에코프로도 1% 넘는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LNF까지 0.3%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또 지난 금요일장에 나왔었는데요. 환율 시장 오늘장 1,140원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440원대죠. 1,440원대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원 40전이 급등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1,440원 선의 재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시장의 고점의 움직임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분의 승부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0분의 승부사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께서 지금 장 초반에 어떤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계실지 볼 텐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카카오그룹 사태로 인해서 데이터 솔루션 업체들이 주가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XM이 7% 상승, KINX가 지금 8% 상승하고 있고, 파이오링크도 4% 상승, 대형주로는 삼성 SDS도 2.5%, 2% 중반, 초중반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쪽에 카카오 그룹 전체적으로 그런 큰 대형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쪽으로 좀 데이터 솔루션 업체들, 다른 데이터 솔루션 업체들의 주가가 좀 대신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는 것으로 좀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SDS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물론 재료 뉴스에 관한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하면서 차트의 움직임이 좋게 만들어지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일단은 11만 3천 원이 저점이고 계속적으로 그 바닥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오늘 뉴스까지 겹치면서 조금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좀 무거운 주식인데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이런
어느 정도 좀 복구가 어느 정도 좀 빨리 되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카카오 그쪽에 복구가 좀 빨라지면은 주가는 좀 주춤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신 지금 아직까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복구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쪽 업체들은 주가가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메신저의 독점력이 굉장한 파워였는데 지금 미흡한 대응들, 또 미흡한 백업 사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감에 또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독점 상태의 국가 인프라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네, 신기수 전문가가 체크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일까요? 예, 전기차 쪽이 여전히 뭐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았다 싶으면 전기차 쪽으로 이제 제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오면서 잡아 올리고 하는 게 요즘 시장의 이제 특징인데, 오늘도 보면은 이제 그 LNF하고 뭐 에코프로 BM 전부 다들 지금 올라주고 있고, 또 외국계 쪽의 순매수가 지금 삼성 SDI 쪽, 그리고 이제 LNF, 에코프로 BM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대장주들이, 이런 소재주들의 대장주들이 지금 이제 반등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물론 뭐 이제 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멀티플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매물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대장주들이 좀 움직여 준다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첨보라든가 뭐 동화기업이라든가 이런 유력한 소재 업체들, 또 이제 장비주들도 또 움직일 걸로 봅니다. 오늘 PNT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 거의 뭐 바닥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고, 나인테크도 LG 쪽으로는 계속해가지고 뭐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그리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진출하는 업체들 있죠. 뭐 덕산테크코피아라든가 또 뭐 아모그린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그리고 이제 시장 반등을 기대를 좀 해보신다면은 제일 먼저 좀 봐야 될 쪽은 이 전기차 섹터 여전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주 움직임입니다. 자, 이어서 또 최원주 전문가의 또 종목을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해운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HMM이 지금 한 2% 중반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대한해운이나 페노션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HMM이 좀 더 강한 거는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뭐 매각 등을 통해서 이런 HMM도 결국엔 민영화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HMM이 주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뭐 거의 한 17주, 16주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기대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 나타내고 있고,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지금 따라가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과정이 좀 계속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지속된다고, HM 기준으로 반등이 지속된다고 보면은 뭐 차트 기준으로 한 25,500원 정도, 2만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은 바닥을 잡아주는 정도지만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또 바닥에서 일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2% 흥하해운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 종목도 더 볼까요? 전문가님? 예, 뭐 자동차 섹터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섹터와 관련된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실제로 실적은 나쁘지 않게 지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실적이 좀 괜찮을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내수도 수출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올랐다는 자동차 쪽의 업계 보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주가에 빠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제 낙폭과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중간선거 미국 쪽에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올라갔다는 소식만 나와도 아마 이제 시장에는 이제 자동차 쪽이 호재가 될 것 같고,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좋고요. 지금 이제 주문받아 놓은 것만 하더라도 가령 IRA 피해가 실제 있다 하더라도 내년을 충분히 견디는 거 이상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강력홀딩이고요. 제 생각에는 현대차가 뭐 16만 8천 원 이상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부분부터는 다시 또 뭐 오히려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니까요. 자동차 쪽에 지금은 뭐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다. 어쩌면 이런 불안감들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부품주들 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걸 봅니다. 미국 쪽에 공장 있는 종목들, 뭐 SL이라든가 뭐 화신이라든가 다들 엄청나게 빠져 있는데 반등이 나올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 이제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요. 계속해서 퍼스트 무버로 글로벌 탑3로 진입하는 움직임들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특징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안 올려주셔서 제가 좀 볼까요? 보안주가 또 움직이는데요. 예, 보안주가 오늘 오픈베이스가 19%의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림 시큐리티, SGA 솔루션즈, 그리고 휴네시온, 뭐 이런 종목군들, 사이버원, 지니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4에서 5%의 상승을 보여주고요. 오픈베이스가 특히 19%까지 강세를 띠면서 카카오톡 사태 이후에 또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들도 함께 동반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오늘장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좀 크게 일어났다가 일단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1140원 선을 내주면서 일단 11원 선에 오름세를 원달러 환율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439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좀 지켜내면서 원달러 환율 움직여주고 있고요. 양대 지수는 낙폭을 좀 늘리는 듯 하더니 다시 시초가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낙폭 축소를 장 초반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초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뭐 한 거의 60%가량의 연초 대비한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이 메신저에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다 여기에 우리 생활이 거의 다 우리가 뭐 되어 있죠. 이거 안 되면 뭐 생활이 안 되죠. 전 국민의 91.5%가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카카오 그룹주 향후의 여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좀 의견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카카오 쪽은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메신저 건이 요번 그 어제 그 건이 이제 발생을 안 했다면은 뭐 어쩌면은 뭐 그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 이제 시작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게 돌발적인 사태인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투심이 앉았죠. 카카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좀 미운 털이 박힌 이제 그런 뭐 그룹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뭐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건이 정리가 되면서 일단은 뭐 라이온하트 이제 상장건이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좀 잡아나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건 이제 시장에 또 달려있기도 합니다. 시장 바닥이 카카오 바닥일 걸로 보고 있어요. 단지 바닥 잡은 이후에 그런 반등이 언제쯤 될 거냐. 이거는 정말 제 생각에는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참 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이 많이 필요할 거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큰 반등보다는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한동안 옆으로 살짝 계속해가지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소화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어느 종목 관계없이 신규 진입은 저는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에 살짝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이 크신 분들, 뭐 비중이 작거나 또는 뭐 이제 장기 투자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비중이 크고 난 단기로 들어갔는데 물렸다 이러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적에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카카오는 앞으로도 한동안 시장에서 투심이 살아날 때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비중을 줄이는 가격 라인을 좀 설정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선일까요? 카카오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한 58,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런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럼 6만 원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카카오 그룹의 기업 신뢰 또 독점력을 잃을 수 있고 훼손될 수 있다는 이런 점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네트워크망이 교란됐을 때 이 국가 안보에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인식을 또 대통령실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현재 전문가님, 지금 사이버 보안주가 움직이는데 이 보안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러시아 사태 때도 사이버전이 일어났을 때 또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까도 이제 데이터 솔루션 업체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뭐 수혜를 받아가지고 상승하는 것은 뭐 조금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물론 이 사이버 보안 쪽도 물론 어느 정도는 수혜가 있을 것으로는 보고는 있지만은 데이터 솔루션 쪽에 오히려 더 수혜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지금 올라가는데 오늘 뭐 오픈베이스나 뭐 드림 시큐리티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사이버 보안 쪽은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데이터 솔루션 업체들보다는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물론 이제 저가주기다 보니까 투심들이 매기가 좀 많이 쏠리면은 결국에는 조금 저가주다 보니까 좀 탄력성은 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 역시 반등시 비중 축소 의견이신지 최현재 전문가님, 그리고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좀 대응이 더 괜찮았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부 서비스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대응이 더 빨랐다는 데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소폭 밀렸지만은 지금 바로 지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역시 뭐 회복 과정이 빨랐고 거의 뭐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손상을 입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탈자들이 상당 부분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3분기, 4분기 좀 확인하면 그 가입자의, 아니면 이탈자의 감소, 이탈자의 추세를 한번 보고 실적까지 같이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어느 정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 잡아가려는데 악재가 이제 돌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전저점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당분간은 역시 뭐 지수, 아까 신규 전문가님이 얘기처럼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코스피 지수 뭐 이런 지수의 바닥 확인 과정하고 같이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가 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항은 21선이 아니라 지금 11선의 저항이 지금 차트 보면은 부딪히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5일선, 11선을 대응하고 그 위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11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결국에는 주가의 반전 시스템이, 반전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뭐 빠질지는 예상을 못 하겠지만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도 또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그 신문이 있는데, 신문의 일면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제가 아침부터 또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한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미글로벌의 움직임이 지금 17%까지 급락을 하는데 시초가까지는 좀 회복이 되긴 했어요. 22%까지 하락을 하다가 시초가 부근까지 올라섰고요. 또 여타 건설주라든지 이런 또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던 종목군들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옴시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안 온다고 해서 네옴시티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네옴시티에 그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중동 쪽에, 특히 사우디 쪽에서 건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참여는 거의 할 거예요.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한미글로벌처럼 이렇게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주의 내용상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건 이런 것들을 타고 지금 올라온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분명히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아래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의 주가 움직임을 저는 사실 예상을 못 하겠어요. 다시 오늘 고점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을지 내일은 더 올라가고 뭐 반등이 나왔다가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21선 깨고 밑으로 그냥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해버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는 사실 예상이 안 되거든요. 예상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좀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고 그 한미글로벌 기준으로 한미글로벌이 지금 이제 대장주니까 전체 종목들이 한미글로벌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 연동이 될 겁니다. 한미글로벌 21선이 24,800원, 9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깨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금 5일선이 28,400원 정도에 있는데 28,000원 부분이면 아마 제 생각에 거의 한계점이 아닐까 반등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대응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절대로 뭐 단기 반등 노리는 뭐 박스권 전략 들어간다, 단타 들어간다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우디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또 우리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서 건설 원전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또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 최현재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계속 네옴시티도 이제 저번 주에도 앵커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선침해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과연 네옴시티에서 뭐 국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 수주를 할지도 아직 미확실 상태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체적인 지금 시장 전체적 매크로적으로 안 좋고 부동산 시장 안 좋고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금리 인상 계속되고 있고 뭐 건설주에 우호적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섣부른 기대감 가지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실체가 좀 드러나고 해야지 좀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주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잡힐지도 솔직히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건설주보다 저번에 이제 한미글로벌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고 대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고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거나 넘어가더라도 팔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거다. 매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34,100원이 고점이었는데 정고점이었는데 돌파를 못하는 모습. 저는 정고점 돌파해도 팔고 근처에 가도 팔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네옴시티는 뭐든지 좀 실체가 좀 드러나 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제까지 기대감만 가지고 좀 올랐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더 구체화돼야 된다. 이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수주 같은 것들이 공시로 좀 나와줘야지 이거를 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세네 개 주 일정이 많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좀 상장을 하게 될 텐데 SBB테크가 오늘 상장했습니다. 전방산업이 로봇과 방산, IT 쪽이고요. 감속기 등 기계장치, 구동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공모가가 희망가 상단이었던 12,400원이었고 공모가 대비해서 92.7% 상승한 23,900원의 시초가 형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15% 상승세를 보여주고요. 로봇주들도 아까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또 상승하는 종목군들 소폭이나마 일제히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로봇주들이 좀 다 일제히 올라가네요. SBB테크의 상장 이슈에 대해서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비싸다. 비싸세요? 예. 예. 계속 적자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오늘 로봇주들 움직이는 것도 이 종목 이제 상장권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은 수급 때문에 수급 싸움이고 수급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상 이런 것들 바라시기보다는 너무 확신 가지지 마시고 대응선을 계속해가지고 마지노선을 올려가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일단 여러 로봇주들도 또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최근에 조정받은 부분에 지지력을 보여주는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로봇 같은 경우도 좀 그래도 시장에서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현재 전문가님 관심 있으세요? 일단 로봇 관련주인데 저는
뭐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볼 게 없지만은 다른 로봇주들도 실적은 뭐 별로 안 좋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철저하게 수급으로 결국에는 오늘 윗골이 달리지 않는 양봉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며칠간의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신규 공모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오거나 양봉이 나오는데 윗골이만 안 달리고 좀 길다란 양봉이 나오면 홀딩, 아니면 음봉이나 윗골이 달리면은 양봉 나오면은 결국에는 매도하고 결국에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B테크 공모 받으신 분들은 오늘장에 또 잘 차익 실현해 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오프닝 벨 신기수 최현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